성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 온라인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의 48페이지, 49페이지,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있는 문제 정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48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목이 현재 결합이 다르면 물질의 성질도 다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결합이라는 것은 사실상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화학결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 그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1학년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금속결합이다 라고 부르는 결합이 있고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금속결합의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눴을 때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일 때 이온결합이라 부르죠. 공유결합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금속과 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를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1학년 때는 전혀 다루지는 않습니다. 즉 1학년 때는 우리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루게 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화학결합, 원자와 원자, 원소와 원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우리가 배운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금속결합이 있다. 즉 이 세 가지 방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물질이 모두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질도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소금과 설탕을 예로 참 많이 들죠. 이 소금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온결합, 그 다음에 설탕은 가장 대표적인 공유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금의 화학식은 염화나트륨으로 NaCl이죠. 자, 나트륨, 금속, 염소, 비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온결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설탕은 뭐 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로 이루어진 화학식을 가지고 있죠. 탄소도 비금속, 수소도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 모두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설탕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는 소금,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는 설탕을 서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부엌에서 봤을 때 찍어 먹어보지 않고는 사실 색깔로나 뭐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이고 이온결합 물질이고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달라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달라질까 보다는 어떻게 다른가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1학년은 충분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바로 전기전도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기전도성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 대표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이죠. 자, 이온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지?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그랬죠. 자,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하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뭐로 결합한다 그랬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결합한다? 강하다, 그 결합이.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붙들고 있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에서 잘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 뭐 이런 식으로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다라는 거죠?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리고 또 고체의 특징은 뭐냐면, 강하면서 어떤 배열을 이루고 있다?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래 위, 앞뒤, 좌우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염화이온 음이온인데 얘가 뭐 해야지 전류가 흐른다?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야지 전류가 흐르는 건데, 서로 어떻게 되지? 묶여서 아주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게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다? 이온은 존재하지만 그 이온들이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고체 상태라는 거죠. 고체 상태의 특징이에요. 고체 상태는 뭐냐면, 그 고체를,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의 고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여기서는 소금 같은 경우는 바로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이런 이온들이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염화나트륨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 소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인데, 얘네들이 어떻다? 고체일 때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류는 흐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뭐가 되게 되었을 때,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녹아다니게 되면 지금 그림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된다? 분리되어서, 분리가 되는 건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있다 그랬죠. 이 물이 어떻게 된다? 염화이온이나 나트륨이온을 끄집어내는데, 서로 결합되어 있는 힘보다 물이 끄집어내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움직인다. 즉, 전기 전도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 뭐의 특징? 이온 결합 물질의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설탕은 화학식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탄소 12, 수소 22, 산소 11개. 탄소, 수소, 산소 전부 다 비금속이죠. 공통점이. 그래서 전자를 뭐하여? 공유하여 형성된 공유결합 물질, 그죠?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로 전하를 띈 어떻다? 설탕 안에는 첫 번째 이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 이온이 존재하고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른다 그랬는데, 이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탕에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역시 설탕도 뭐일 때는, 고체일 때는 이렇게 뭐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까? 강하게 서로 강하게 묶여서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열을 있다?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고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단위의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강하게 묶여서 독립적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다면 바로 뭐다? 그게 고체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고체 상태가 왜 그렇게 되느냐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면 저절로 습득이 될 거예요. 고체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 강하고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될 이유고, 1학년 때는 뭐 하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됐다? 서로 강하게 묶여서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무슨 상태라고 부르자? 그렇지.
고체 상태라고 부르자.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아까 말했던 왜 그렇게 되느냐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은 고체라는 것이 입자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떤 조건을 형성하고 있을 때가 고체인가? 서로서로 강하게 엮여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다. 그럴 때가 뭐다? 그렇죠. 고체라는 겁니다. 설탕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설탕 분자들끼리 서로서로 어떻게 강하게 결합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림에서 보다시피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녹았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물에 녹았을 때도 이온 결합 물질, 소금과는 다르게 이온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를 할 수가 있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친구들이 뭐가 아니란 거지? 그렇지,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전극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양이온이 끌려오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염화이온, 음이온이 끌려가는 이렇게 이온들이 움직이는, 그죠? 규칙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여기에는 백날 음이온 마이너스 그 플러스 극을 연결해 봐야 이 설탕이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끌려가지 않겠죠. 항상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반대되는 전하들이 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은 전하를 띤 이온이 없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도 설탕 분자로 존재하는데 이온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고체일 때든 수용일 때든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처럼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성질들이 있겠지만 1학년 교과서에는 한 가지 정도를,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차이.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게 된다? 고체 상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온은 있지만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수용의 상태가 되게 되면 이온도 존재하고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 그죠? 공유결합 물질 설탕 같은 경우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물에 녹게 되면 물에 녹게 되면 설탕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는 흐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할게요. 자, 지금 교실에 책상이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을, 어떤 합급이겠지, 그치? 비유를 하자면 어떤 합급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다면 고체예요. 그리고 이 고체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책상과 이 책상 사이, 그죠? 이 책상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책상, 뒤에 있는 책상, 오른쪽에 있는 책상, 왼쪽에 있는 책상, 실제로는 또 위에 있는 책상, 밑에 있는 책상이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 강하게 결합되어서 이 친구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고체인 겁니다. 설탕과 그죠? 소금의 차이는 뭐냐면 이 차이예요. 바로 이 책상에 누가 앉아 있느냐, 책상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NaCl이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좀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뭐라면 Na 플러스 나트륨이라면 여기는 염화이온, 뒤에도 염화이온, 왼쪽에도 염화이온, 오른쪽에도 염화이온. 그럼 여기는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여기는 나트륨이온, 여기는 염화이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는, 그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소금, 고체예요. 자, 그러려면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소금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에서는 이 결합이 강해서 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란 친구가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한 개씩 돌아다니는 겁니다. 책상, 나트륨이 앉아있는 책상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설탕은 어떻게 되느냐? 설탕은 화학식이 탄소 12, 수소 22, 산소 11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설탕은 여기가 탄소 12, 수소 22, 산소 11개, 설탕 1개가 여기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소금 이온결합 물질은 Na+, Cl-, Na+, Cl- 이렇게 앉아 있다면 분자,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의 상당수가 분자인데, 분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이라면 수소, 산소, 수소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여기에 H2O, H2O, H2O. 여기 설탕, 여기도 설탕, 여기도 설탕. 설탕이 통째로 앉아 있다.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차이입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고체라는 것은 고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 입자가 이 책상입니다. 이 책상들이 서로 강하게 묶여서 지금 사진처럼 규칙적인 배열을 움직이고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뭐라? 고체다. 자, 그런데 이 책상,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인데, 이 입자들이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Na+, Cl-, Na+, 이렇게 한 개씩 앉아 있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고, 설탕은 어떻게 앉아 있다고? 그렇죠. 설탕은 탄소,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통째로 설탕이에요. 요 알갱이 하나가 앉아 있는데, 요 알갱이 하나가 탄소 1개 이게 아니라 탄소 12, 수소 22, 산소 11개. 요거가 요 자리에 그대로 설탕 하나. 여기도 어떻게 설탕이 앉아 있고 여기도 설탕이 앉아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게 많이 쓰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고체 상태라는 것은 뭐다? 고체 상태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다?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온결합물은 그 입자가 책상에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한 개씩 앉아 있다면, 공유결합 물질은 여기 설탕을 예를 들면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 12, 수소 22, 산소 11개가 한 세트로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다는 거죠. 세트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이 뭘 끄집어내는 거냐면 이 책상 입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한 개씩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상황이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앉아 있었습니까?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 뭐 염화이온이라면 염화이온, 이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물은 끄집어내는 것이 책상인데, 설탕 같은 경우는 책상에 누가 앉아 있다 그랬지? 이온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탕 자체가 앉아 있는 거죠, 세트로. 그래서 책상을 끄집어내면 끌려 나오는 건 뭐다? 탄소, 뭐 수소, 산소가 독립적으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 덩어리가, 설탕 입자 덩어리가, 이거 역시 하나가 탄소 12, 수소 22, 산소 11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액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고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체라는 것은 그 물질을, 어떤 물질이 고체라는 것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입자, 그 구성하는 입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온결합은 그 입자에, 책상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들이 독립적으로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설탕, 뭐 얼음, 드라이아이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음이라면 여기에 뭐가 앉아 있는 겁니까? 물이라는 분자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얼음이 되는 거죠. 드라이아이스 그러면 이 자리에 탄소, 산소 따로 앉은 게 아니라 CO2가 책상에 그대로 이렇게 세트로 앉아 있는 거, 분자 상태로 앉아 있는 거, 이게 드라이아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상에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있는 게 드라이아이스죠. 이 책상에 탄소, 산소, 산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어떤 물질이다? 공유결합 물질의 구조, 대표적인 특성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제 이것들이 뭐가 될 때, 수용액이 될 때, 즉 이 책상이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물에 끄집어내가 이 책상별로 독립적으로 사는데, 책상이 실제 살아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 책상 안에 있는 것들이,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 하나씩 앉아 있기 때문에 이온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설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설탕이든 얼음이든 드라이아이스든 이 안에는 이온이 없죠. 그래서 이것들이 책상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설탕 분자 한 개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물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산화탄소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아니죠. 즉 이온이 아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잘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51페이지 문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의 형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화학결합의 형성하는 것은 원소가 어떤 전자배치? 안정한 전자배치,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것은 몇 쪽 원소지? 그렇죠. 비활성 기체인 18쪽 원소와 같이 안정한 전자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온결합이라는 방식이든 공유결합 방식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자, 염화나트륨 NaCl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는 그 중에서 이온결합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소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서 형성되는 결합이 됩니다. 자, 산소, 여기서 말하는 산소는 공기 중의 산소이기 때문에 O2, 염소 Cl2, 물 H2와 같이 주로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를 뭐해서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그대로 이름을 따서 우리는 공유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염소 분자는 Cl2인데 각 염소 원자가 전자 몇 개씩? 한 개씩을 내어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한다. 왜 한 개씩을 내놓는다? 자, 얘네들은 몇 쪽 원소라고 그랬죠? 17쪽 원소고, 즉 원자과 전자가 7개고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7개이기 때문에 한 개를 얻으면 된다. 근데 공유이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랬죠? 한 개를 얻으면 나도 한 개를 내놓는다. 그래서 한 개씩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몇 가지 원소의 전자배치다 라고 되어 있죠. 위 원소가 생성할 수 있는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온결합 화합물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금속과 그 다음에 비금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리튬은 금속이죠. 금속, 칼슘 금속이에요. 산소, 비금속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바로 리튬하고 산소가 만나거나 아니면 산소랑 칼슘이 만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껍질에 한 개이기 때문에 요걸 하나를 잃게 되겠죠. 그러면 1가 양이온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리튬 1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껍질이 6개니까 6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그렇죠. 2개의 전자를 얻겠죠. 그러면 이가 음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이가 음연이 되죠. 그래서 얘는 1개를 내놓는 친구니까 두 개, 산소한테 2개 주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우리 그죠? 다시 설명하면 리튬은 몇 개를 내놓는다? 1개를 내놓는 금속이고, 산소는 2개를 받아야 되는 비금속이고, 그래서 리튬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2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튬 2개에 산소 1개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칼슘을 봅시다. 칼슘은 마지막 껍질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긴 하지만 하나, 둘, 그죠? 몇 개를,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6개를 얻는 게 아니라 잃겠죠. 그러면 이가 양연이 될 겁니다. 칼슘은 이가 양연이 되고, 산소는 아까도 했지만 이가 음이온이 되려는 비금속이에요. 그럼 얘는 2개 내놓고 2개를 받고, 그죠? 딱 맞아 떨어지죠? 몇 개씩 있으면 돼. 1개씩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이 CA 칼슘 하나에 산소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산화 리튬, 여기는 산화 칼슘이 되겠네요. 자, 위 원소가 생성될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라고 하는데, 공유결합 화합물이라는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죠. 자, 그럼 비금속은 산소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끼리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산소는 공유결합이라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2개의 전자를, 다른 친구의 2개의 전자를 내 것처럼 쓴다. 그 얘기는 나도 가지고 6개 중에 가지고 있는 2개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산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조건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산소가 2개 줄게, 2개 줄 사람, 내가 2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2개 내놓을 사람.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죠. 네가 2개 내놓으면 나도 2개 내놓을게. 똑같기 때문에 1개씩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O2가 되겠죠.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에서 했었냐면은, 그렇죠, 45페이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화학결합으로 생성된 여러가지 물질이 있다. 화학식을 잘 봐야 되겠죠. 한글보다 화학식 H2O, 비금속,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산소 OO가 만난 거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죠.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거니까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그러면 염화나트륨, 공유결합 물질 그러면 물과 산소가 되겠네요.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없죠. 공유결합 물질이든 이온결합 물질이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움직일 수 없었죠.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고르시오라면 금속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다, 이 셋 중에는 없다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자, 수용의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 물질을 고르시오라는 것은 이온결합 물질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NaCl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더 많아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차이에는 더 많지만 우리가 1학년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선생님은 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호기심이 더 생긴다면 선생님한테 찾아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화학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면 또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고생했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